자, 다음은 중개대상물 표시권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자, 개업공개사 의무가 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라? 자, 성, 명, 그 다음에 소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되죠. 자,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거를 네 가지를 표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광고하자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한다. 자, 대표자 성명 써야 되고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를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권을 해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여기서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 그랬죠? 자,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니라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권에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광고하자는 경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명시하라. 이거 안 하면 100만 원이와 같으려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엔 4번에 개업공개사가 광고 시 성명을 표기하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고,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무소라든가 개업공개사는 사항으로서 대통령 전사항을 명시한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죠. A가 B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처분법상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일단은 이 소위 말하는 대항력이 이때는 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냐 아니냐를 갖다가 보는 부분이에요. 자,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 103호로 표시된 연립주택에 관하여서 매벽에 표시된 바에 따라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한 경우, 자, 이거는 대항 인정되지 않죠. 자, 이거는 일단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등기부상 호수인 다동 103호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A가 B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인데 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위 건물의 집원만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자, 일단은 A가 B의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다가구형인데요. 다세대하고 다가구형은 틀리죠. 자, 일단은 집원만 했습니다. 다가구형은 집원만 해도 대항력 인정이 되죠. 그래서 니은 대항력 인정되고요. B가 위주택의 담보를 도만해 받기 위해서 A의 주민등록을 A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자, 임차인 몰래 만약에 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인 스스로 이전한 게 아니라 모르게 몰래 했죠. 그래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A가 전입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집원인 545에 5로 올바르게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542로 다소 틀리게 기재했다가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 인정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했다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일단은 어떻게 된다?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미음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대항력 인정되는 것은 일단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또 리을, 미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4개가 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1에 기재할 사항은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1은 주거용이죠. 주거용도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보죠. 수도, 전기, 가스 등 내부 설명 상태. 이거는 개업공개사 자, 세부 확인 사항이 있는 거죠.
자, 세부 확인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니은에 중개보수 실비 구매가 산출 내역 있었죠. 요거는 별도란이죠. 중개보수라는 별도로 있었고요. 자, 공시지가도 있었죠. 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기본 확인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권리전 내용. 이 권리전 내용은 요거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해당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건물의 주택의 공시가격 있죠. 이거는 기본사항 확인란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거는 자, 세부 확인사항에 있었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사항, 이것도 해당되죠.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자, 이거는 해당이 없죠. 권리를 여기는 뭐예요? 취득해냈었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를 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단은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읒 이렇게 되죠. 자, 어느 란에 있는지도 우리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총 6개죠.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죠. 다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 여기다 개업중개사하면 틀려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자,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가 아니고 뭐다? 이거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 틀리네요. 자, 그러면 니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응안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결정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응안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니은은 일단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경우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 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시도에서는 이어서 심의한 사항,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 뭐예요? 시험에 대해서만.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만,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있죠?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어떻게 한다? 틀린 부분이네요. 자, 틀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리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죠. 자, 7명 이상 빠지면 틀립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 리을 일단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 2차관도 아니고 1차관이죠. 2차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자, 보죠. 여기서 XO 이렇게 되죠. 자, 보죠. 여기서 XO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 보니까 XO 그 다음에 XOO 4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가 체크를 일단 해 보셔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